안녕하세요. 장원대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 1 제4강입니다. 인공지능으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하나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알아보기보다는 전체적인 분류를 먼저 진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카테고리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제 인공지능 혹은 딥러닝을 뭐 이런 식으로도 나눌 수 있고 저런 식으로도 나눌 수 있고 나누는 방법은 참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이렇게 네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생성형 AI, 분류형 AI, 예측형 AI, 그리고 과정형 정책 AI. 자, 하나하나 조금만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생성형 AI입니다. 사실 이제 시대의 변화를 이제 인공지능은 가능히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체감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예전에는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AI 강의를 나가게 되면 생성형 AI를 가장 나중에 했어요. 종류를 네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이거 한 다음에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요. 근데 이제 챗GPT 등의 이제 생성형 AI가 점점 대중화되면서 이제는 생성형 AI라고 하는 키워드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일반인 분들한테도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생성형 AI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생성형 AI는 주어진 입력에 따라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커피콩이라고 제가 키워드를 주면 그거에 해당하는 이미지, 커피콩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자, 또 우리가 커피콩이라고 이렇게 키워드를 줬을 때 그림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글자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글, 커피콩에 대한 글들 쭉 이제 쓸 수 있겠죠. 뭐 소설도 쓸 수 있습니다. 성능이 점점 좋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생성형 AI가 되겠습니다. 생성형 AI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혹은 글을 만들어낸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가지 이미지를 주면서 이 이미지를 위에 있는 이런 스타일로 이제 타일 스타일로 조금 만들어줘 라고 우리가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원래 이미지를 스타일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변환해서 새로운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생성형 AI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생성형 AI는 사실 이제 챗GPT 등의 이제 이런 채팅 AI를 주로 쓰시다 보면 이제 그런 채팅 AI가 하나의 거대한 AI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런 우리가 겉으로 보는 그런 채팅봇은 이제 인터페이스고요. 그 인터페이스 뒤에 다양한 AI들이 있습니다. 그림을 만들어주는 AI도 있고요. 코드를 만들어주는 AI도 있고, 코드를 실행시켜주는 어떤 모듈도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다양한 AI들이 뒤쪽에서 존재를 해요. 이미지를 주면은 이미지에서 이제 글자를 추출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별도로 이제 모듈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이제 뭐 제가 챗GPT 안쪽을 따로 본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생성형 AI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어떤 챗GPT 혹은 뭐 클로드 뭐 이런 식의 이제 AI 서비스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제 그 서비스 뒤에 있는 각 모델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따로 떼어 가지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인공지능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이요, 분류형 AI라고 하는 건데요. 분류형 AI는 생성형 AI 모델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콩이라고 줬을 때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미지를 줬을 때 이 이미지가 커피콩이다 아니면 나뭇잎이다 혹은 나무다,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느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룹이 있는데 이 중에 어느 거냐라고 질문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시스템. 이것이 분류형 AI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 모든 물건들을 혹은 모든 오브젝트들을
다 분류할 수 있는 AI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류형 AI를 만들 때는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할 거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콩을 주어졌을 때 이 커피콩을 그냥 3단계로 나누겠다. 1단계 네, 덜 구워졌다. 로스팅이 덜 됐다. 2단계 적절하다. 3단계 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요 3단계 중에 하나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류할 그룹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모델이 복잡해지고 그렇겠죠. 그 다음에 학습시키는데 데이터도 더 많이 필요해요. 조금 극단적인 얘기로는 이제 사실 커피콩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분류하는 모델이 있잖아요. 이 모델에 이제 어떤 사람 얼굴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1단계로 할 수도 있겠고 2단계로 할 수도 있겠고 3단계로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얼굴은 학습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커피콩을 분류 시스템에다가 사람 얼굴을 넣었을 때 이게 이거는 커피콩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것은 사실 제법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이 들어갈지 혹은 다른 무엇이 들어갈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그런 이제 예배 처리들을 하는 것이 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좀 처리되는 어떤 모델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한다면 사실 데이터가 더 많이 필요하고 모델도 더 커지고 학습 시간도 더 오래 걸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생성형 AI가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생성형 AI, 분류형 AI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분류형 AI, 그러니까 생성형이 아닌 AI의 경우에는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반응을 출력하는 모델입니다. 예측형도 사실 비슷한데 분류형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예측형은 값 자체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커피콩을 예로 들면 커피콩을 주어졌을 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하는 건 분류형이고요. 예측형 같은 경우는 1.3이야, 1.4야, 1.8이야 이렇게 해서 0과 3 사이의 어떤 수치로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분류형은 아니고 예측형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류형 또는 예측형 같은 경우는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정책, 과정형 AI도 사실 비슷하거든요. 어떤 게임 환경이 주어졌을 때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공격을 해야 되느냐, 방어를 해야 되느냐, 이제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해서 결론을 도출합니다. 하지만 생성형 AI의 경우에는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넘어서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기대되는 어떤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것. 그래서 분석이 일단 가능해야 돼요. 분석하는 걸 기본 조건으로 하되 이제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기대되는 데이터를 생성한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생성형 AI는 분류형보다 구현하기가 더 까다롭습니다. 네, 그런 이유로 사실 분류형이나 예측형 AI 같은 경우는 나온 지가 제법 오래됐거든요. 우리가 뭐 한 50년 가까이 된 거예요, 사실은. 5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분류형이나 예측형에 비해서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조금 개발되고 연구되고 또 시장에 나온 지가 거의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지금 굉장히 파퓰러해진 거잖아요. 이게 좀 어려워요. 이제 조금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학습시키는데. 그래서 좀 더 고성능의 하드웨어가 또 필요하게 됩니다. 동영상을 생성한다. 더 높은 하드웨어가 필요하겠죠. 네,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요 생성형 AI가 이제 왜 개발되는데 오래 걸렸나, 최근에야 이게 시도가 되고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윤리적인 측면이 또 커요. 사실 이제 제가 박사할 때 이제 생성형, 저는 이제 딥러닝 모델을 그때 쓴 건 아닌데 이제 서명 생성, 그러니까 글자 폰트 같은 거를 좀 생성하는 연구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생성형 모델을 이제 만들면서 어떤 디펜스를 할 때 조금 주의를 많이 기울였던 것이, 이것이 이제 악용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이제 백업을 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죠.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쓰면 안 되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걸 시스템 자체를 만드는, 개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별 얘기를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누구나 지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서로 간에 이제 뭐 국가별로 또 기업별로 또 경쟁이 한참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해야 윤리적으로 이거를 해도 된다 안 된다를 얘기를 하기는 이미 조금 늦은 거죠. 예. 얘기는 해야 됩니다만, 물론 해야 됩니다만, 이제 한다고 이제 거기에 있어서 이 기업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여기서 그거를 규제를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겠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런 생성형 AI가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생성형 AI 도구들이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하는 것들이 있고요. 자연어 처리에는 뭐 DeepL 혹은 DeepL, 기계 번역, 그 다음에 구글 트랜슬레이트, 그래머리 랭귀지 툴 등등의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챗GPT, 클로드, 바드 등등의 이제 채팅형 서비스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마케팅 카피 만들기, 광고 문구 만들기, 그 다음에 뭐 유튜브를 정리해주는 AI 뭐 등등의 다양한 AI 도구들이 있습니다. 네, 이미지도 생성할 수 있죠. 네,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이미지들 제가 이제 한번 생성을 해봤어요. 이제 이런 웹사이트에서 또 스테이블 디퓨전 받아가지고 한번 실행해서 설치를 해서요. 네, 돌려서 한번 결과를 봤습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실 같은 키워드들을 준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많이 달라요. 모델에 따라서. 모델을 어떻게 학습시켰는가, 어떤 데이터를 주고 학습을 시켰는가,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시켰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형태, 특정한 스타일을 로 만들어내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별도의 학습이 그렇게 필요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거는 뭐 우리가 달리, 미드저니, 크레용, 칸바, 뭐 소라 등등. 소라는 최근에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렇죠. 동영상을 제작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타 등등의 모델들, 서비스들이 우리에게 점점 매일같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소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소라 영상인데요. 굉장히 이제 실제 같은 그런 영상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다양한 이제 실제 같은 그리고 이거를 사실 예전 같으면 이걸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이제 어려웠겠죠. 네. 모델을 만들어내고 이제 애니메이션 모델을 만들고 그거를 또 돌리고 이제 렌더링하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도 걸렸고 사람들의 품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물론 이것도 지금 만드는 게 이제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동영상을 제작해 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내가 원하는 구도로 어떤 특정 이제 인물의 뭐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이게 사실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과거에 비해 가지고는 굉장히 조금은 다른 형태의 노동으로 이제 예전에는 일일이 하나하나 이제 디자인 만들어내는 그런 디자인 감각이 굉장히 중요했다면 이제는 이런 소라라 같은 이런 툴들을 사용하면서 그것보다는 뭐 프롬프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생성이라고 했을 때 데이터가 이미지도 있고 소리도 있고 뭐 다른 데이터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또 시계열 데이터를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주가 데이터, 주식 데이터, 이제 센서 데이터, 최종 변화 데이터, 제품 판매량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시계열 데이터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를 예측한다 그러면 주식값이 현재 이제 값이 얼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보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센서 데이터 어떤 온도가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그 온도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가 하는 것들을 그래프로 나타내서 이제 주변의 온도만 가지고 체크하기는 쉽지 않겠죠. 이제 그 외에 이제 다양한 다른 이제 정보들을 같이 합쳐가지고 다음에 온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런 것도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뒤집으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생성은 그러면 왜 하느냐? 이제
이미지 생성, 비디오 생성, 요거는 그 자체로 우리가 뭐 어떤 즐길 거리 혹은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서 어디에 직접적으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시계열 데이터는 그거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거를 시계열 데이터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딘가에 써먹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계열 데이터 생성은 데이터의 증강, 그러니까 데이터 이제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용도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 데이터, 뭐 금융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 등등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학습에 이제 조금 사용을 해보자라는 거죠. 딥러닝 학습에 이제 보통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이런 것도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면 좀 더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인공지능의 종류가 이제 생성형, 분류형, 예측형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말씀드린 인공지능은 이제 과정형 인공지능이에요.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죠. 이제 드론을 이제 조종을 해야 되는데 드론을 이제 사람이 조종을 할 때 이렇게 하죠. 지금 저 앞에 장애물이 있고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지금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우리 목표가 저기까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일반적인 이제 분류형이라든지 예측형 인공지능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해결이 잘 안 나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줘야 되는데 데이터를 줄 때 그냥 주면은 얘가 컴퓨터가 이해를 못 하거든요. AI가. 그래서 이거를 레이블링을 해줘야 돼요. 이럴 때는 이렇게 가고, 이럴 때는 왼쪽으로 조금 가고, 이럴 때는 고도를 좀 높이고, 이런 것들을 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런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해가지고 요거를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강화학습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이 강화학습을 쓰면은 이제 요런 이게 지금 스타크래프트 AI인데요. AI가 전투를 합니다. 이제 공격을 했다가 레이스가 뮤타를 공격하고 빠지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 죽겠죠. 얘들이 드라군들이 다 죽어버리는데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면서 얘가 잘 전투하면서 죽지 않고 공격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게 정말 복잡해요. 왜냐하면 전투에서 이길 수는 있는데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다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전체적으로 이 전투에서는 하면서 내가 이제 4마리의 어떤 드라곤이 있었는데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4마리의 드라곤이 공격을 하다가 다 이겼는데 1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전 손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지금 우리를 지키는 어떤 본진의 병력이 거의 없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반격을 당해서 금세 또 이제 져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잘 파악을 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정 상황에 대해서 보상함수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그 보상함수를 가지고 이제 모델을 이제 학습을 시키게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진행을 해보 한 번에 이제 특정 상황에서 한 상황만 보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아니고 이제 그것을 좀 누적을 쭉 시킨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겼나 졌나 요거를 보면서 혹은 중간에 이제 보상함수를 넣어 가지고 전체적인 점수가 더 많이 올라갔다, 적어졌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이제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강화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RPG 게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기 Welcome back, Sethbling here. 네, 이건 슈퍼마리오인데요. 슈퍼마리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컴퓨터가 지금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뭐가 좀 이상하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가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플레이를 하는 경우도 사실은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런 보상함수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보상함수를 만들어서 그 보상함수에서 나오는 점수가 점점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강화학습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수업 이번 학기 수업 저기 뒷부분 가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또 우리가 다시 또 생성형 AI로 넘어왔는데요. 생성형 AI에서 또 그 외에 뭐 PPT 슬라이드를 만들어준다든지 뭐 마인드맵을 만들어준다든지 뭐 범용 생성형 AI를 만들어준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AI 또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번에는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최신 연구 동향이라고 쓰고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보통 저희 연구실에서는 패턴 인식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딥러닝 모델들을 만들고 있어요. 이미지 데이터, 사운드 데이터, 센서 데이터, 바이오 시그널 데이터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사운드, 바이오 시그널, 센서 데이터 이거 하나하나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 뭐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최근에 이제 조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지 생성인데, 이제 그냥 생성이 아니고 텍스트에서 생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비가 오고 있는 이런 이미지에서 이미지를 받아가지고 비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비를 제거해서 디레이닝, 디포깅이라고 안개를 제거해주는 뭐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쪽으로 변형을 시킨다. 밑에서 여기서 비가 오는 마구간 이미지에서 비가 오지 않는 마구간 이미지로 변형을 시킨다. 그런데 보시면 이게 완전히 제거가 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구글 이런 데서 이제 이미지를 잔뜩 넣고 학습을 시키면 잘 되겠지만, 아직 이제 디레이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완벽하게 또 혹은 완벽에 가깝게 그렇게 동작하는 그런 모델들은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모델들이 여러 가지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기존에 이제 좋은 모델들이 많이 있지만 데이터베이스가 좀 약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조금 최근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조금 이제 직접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비가 오는 이미지, 비가 안 오는 이미지 이렇게 쌍으로 만들어서 학습을 좀 시키면서 모델을 조금 개선을 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산사태를 감지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인데요. 이제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런 산사태들이 좀 여기저기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급경사지가 있거든요. 깎아놓은 곳인데, 이런 급경사지에서 돌멩이가 비가 오거나 그렇게 되면 한꺼번에 우르르 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조금 미리 감지를 해보자. 그래서 돌멩이가 와르르 무너지기 전에 돌멩이가 한 개, 두 개 떨어질 때 이제 조금 미리 감지해가지고 빠르게 경보를 내리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연구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지금 보여서 잘 안 보이시는데, 좀 다시 볼게요. 이렇게 이제 위쪽에서 돌멩이가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걸 이제 중간에 잡아가지고 여기서 떨어지고 있다. 이건 무빙 오브젝트입니다라고 박스윙을 쳐주는 이런 작업들도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이제 기업 한 곳과 같이 저희가 진행을 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제 또 해양 데이터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요거는 이제 배의 레이더 데이터예요. 실제 요 레이더 데이터는 배에서 측정된 건 아니고요. 이제 어떤 섬에서 이제 저희가 섬 혹은 해안에서 측정된 레이더 신호이긴 한데요. 이제 요 해양 레이더로부터 원래는 일반적으로 보통 해양 레이더 이제 분석을 할 때는 주변에 지나가는 선박이라든지 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요. 요거를 이런 레이더 신호로부터 파도를 또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도가 얼마나 높은가 낮은가 요거를 자동으로 한번 예측해보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왜 하고 있냐면은 자율운항 선박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율운행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길을 따라서 자동으로 이제 앞에 장애물 있으면 피해가고 이제 뭐 문제 발생하면 멈추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이제 자동차죠. 그런데 자율운행 자동차의 경우에는 보통 길을 따라서 가면 돼요. 이제 라인이 있어서 그 라인을 따라서 가면 돼요. 그런데 선박의 경우에는 이게 라인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배가 운항해야 하는 그런 길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차량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정해진 것도 아니고요. 정해지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플렉서블 하거든요. 플렉서블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밤이 되면 이게 선박이 운항을 해야 되는데 밖이 안 보여요. 그렇죠? 이제 일반 길에서는 이런 조명이 있으니까, 가로등이 있으니까 보고 갈 수가 있는데 이제 바다의 한복판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파고를 어떻게 예측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나오는 레이더 영상으로부터, 레이더는 밤에도 동작을 하니까요. 레이더 영상으로부터 주변의 바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길을 우리가 이쪽으로 운항을 해야 되겠다 혹은 이쪽으로 운항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맞춰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더 영상으로 과연 가능할까 하는 것들을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이 연구는 현재 동명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연구는 아이 라이팅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아이 라이팅은 뭐냐면 눈으로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글자를 쓴다라고 하는 게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눈으로 글자를 쓴다는 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핸드라이팅 하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이제 글자를 써요. 손으로 이제 글자를 쭉 쓰는데 이제 손으로 쓰는 거 말고 눈에서 만약 우리가 레이저가 나온다면 이제 슈퍼맨처럼 혹은 그 엑스맨의 어떤 슈퍼히어로처럼 이제 눈에서 레이저가 쭉 나와요. 그러면은 이 레이저를 가지고 철판이라든지 벽에 쭉 녹여가지고 글자를 쓸 수가 있겠죠. 자, 요거를 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 사람이 이제 눈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그거를 찾아가 트래킹을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쓰려고 하는 만들려고 하는 글자를 우리가 인식을 해서 그거를 바로 타이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 연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제가 한양대학교에 있을 때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연구인데요. 한양대학교 생체공학과 교수님과 함께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비교적 좋은 결과들 많이 얻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금 연구를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유계력병 환자분, 그러니까 ALS 환자분들을 그런 복지 혹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연구들이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일반적인 VR 환경, 건강한 분들의 경우에도 VR을 끼고 있을 때 눈의 움직임을 가지고 우리가 캐치를 해서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할 때 인터액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 아까는 아이 라이팅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엔 에어 라이팅이에요. 그래서 에어 라이팅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공중에다 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에어 라이팅이거든요. 스마트워치를 차고 이제 손을 이렇게 움직였을 때, 손으로 이렇게 글자를 썼을 때, 팔로 썼을 때 이게 어떤 글자인가, 어떤 숫자인가 하는 것들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이거를 HCI,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에 활용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네, 그 외에 또 아까는 이제 그런 손의 기본적인 움직임, 요거를 엑셀러미터라든지 자이로 센서를 가지고 인식을 하는 연구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직접적으로 이제 EMG, 근육의 움직임을 측정을 해서 제스처를 인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스마트워치라든지 혹은 EMG 외에도 이제 링을 껴가지고 링을 손가락에 껴가지고 거기서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인식하는 그런 연구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 또 다른 바이오 시그널이 있는데요. 요거는 EAG라고 하는 겁니다. 요건 무릎에서 나오는 시그널인데요. 무릎에서 나오는 신호와 연골 상태, 연골이 나쁘면 신호가 조금 바뀌거든요. 그래서 바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이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여러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 라고 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외에 제가 하나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아까 선박 이제 해양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는 이제 레이더 데이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외에도 수중에 이제 그런 마이크를 심어 놓고 바닷속에서 나는 소리, 사운드를 또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라는 거를 분석하는 그런 연구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 동명대학교, 일본에 있는 야마나시 대학교, 말레이시아에 있는 유니멧, 그 다음에 역시 부산에 있는 해양과학기술원과 함께 이와 같은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는 모든 연구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또 저희 연구실에 있는 연구 주제를 또 가져와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수업 시간 이후에 제게 따라오셔가지고
또 상담을 하면은 상담 요청을 하시면 관련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